이제까지 보지 못한 일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온 불빛, 신속한 전철, 첨단 기술 너머에는 거의 관광객들이 발을 들이지 않는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도시들 속에 조용하지만 활기차게 존재하는 일본의 빈민가. 강한 여성들이 좁은 골목을 지나고 가족들은 임시 거처에서 살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은 결코 알지 못할 흥미로운 비밀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일본과 완전히 다른 곳인가요? 아니면 더 놀라운 무언가가 있을까요? 함께 이 숨겨진 세계를 밝혀봅시다. 일본은 최고의 경제, 높은 마철로,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도쿄와 오사카와 같은 화려한 도시의 화려함을 넘어 일본에는 빈민가도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큰 빈민가 중 하나는 오사카의 카마가사키로 그림자 도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번화한 시내에서 몇 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한 카마가사키에는 약 2만 5천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일본 정부는 공식 지도에서도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 지역은 약 0.2 평방마일, 즉 0.5 평방킬로미터에 불과해 뉴욕의 센트럴파크보다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전역에서 가장 많은 노숙자가 살고 있습니다. 오사카는 일본 남부에 위치하며 덥고 습한 여름과 비교적 온화한 겨울의 온화한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마가사키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여름의 날씨가 생존을 위한 싸움입니다. 온도는 화씨 95도, 섭씨 35도에 이를 수 있지만 에어컨은 없다. 겨울에는 화씨 32도, 섭씨 0도까지 떨어질 수 있으며 따뜻한 장소를 찾는 것이 진짜 도전이다. 오사카만 이런 조건을 가진 도시는 아니다. 수도 도쿄에도 사냐라는 비슷한 지역이 있다. 사냐라는 이름은 1966년에 공식 지도에서 삭제되었지만 그 지역은 여전히 존재하며 도시에서 가장 큰 슬럼 중 하나로 남아있다. 이곳은 한때 건설 산업의 일용직 노동자들이 모이는 중심지였지만 경제가 변화하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사회의 주변부로 밀려났다. 이제 그들은 저렴한 호텔에서 살거나 단순히 거리에서 잠을 잔다. 아이러니하게도 몇 마일 떨어진 곳에는 긴자와 신주쿠와 같은 고급 지역이 화려한 조명으로 반짝이고 있으며 사람들이 한 끼에 수천 달러를 쓰기도 한다. 수도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놀랍게도 관광지가 된 슬럼도 있다. 그곳은 오사카의 24개 곳 중 하나인 니시나리로 일본 본토의 킨키 지역에 위치해 있다. 수십 년 동안 니시나리는 슬럼 또는 잃어버린 자들의 왕국으로 알려져 있었고 노인, 실업 청년, 홈리스, 도망자, 갱단원, 부채를 가진 사람들 및 일용직 노동자들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낡고 비좁은 공간에서 살며 일본 지도에서 매우 고립된 지역이었다. 그러나 니시나리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오사카의 도시 주도 재개발 프로젝트로 이 지역이 정화되었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더 안정적인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그 결과 최근 몇 년 동안 외국인 관광객들이 니시나리를 탐방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이 방문하면서 이곳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찬 장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도쿄와 그리 멀지 않은 요코하마에도 고토부키라는 슬럼이 있습니다. 이곳은 일본에 있는 몇 안 되는 해변 슬럼 중 하나로 장기 계약이 없는 저소득 노동자들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고토부키는 저렴한 작은 호텔이 있어 단 몇 제곱미터에 불과한 방을 매우 낮은 가격에 빌릴 수 있는 카마가사키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요코하마의 급속한 발전은 이 지역을 점차 잊혀지는 곳으로 밀어넣고 있으며 정부는 이곳을 현대적인 도시 경관의 일부로 재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인구는 약 1억 2,500만 명이지만 이러한 슬럼은 사회에서 잊힌 이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한때 건설이나 육체 노동을 하던 노인 남성들로 경제 침체로 직업을 잃게 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카마가사키위 주민 중 거의 95%가 남성인 반면 여성이 드물게 보이는 이유는 환경이 그들에게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빈곤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범죄율은 서구의 슬럼에 비해 놀랍게도 낮습니다. 이곳의 사람들은 가난하지만 여전히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질서를 지키고 있습니다. 일본어가 공식 언어이지만
슬럼에서는 사람들의 말투가 전국 다른 지역보다 거칠고 날카로운 경향이 있습니다. 이 지역 경제는 일용직 노동과 거리 시장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일본의 평균 연소득은 약 4만 달러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루 5달러도 안 되는 금액으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슬럼과의 거리를 걷다 보면 여성들을 보는 것은 드뭅니다. 카마가사키나 사냐가 지친 남자들의 왕국이라면 이곳의 여성들은 조용하고 신비롭게 도시 생활의 안개 속에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그들을 마주하게 되면 잊을 수 없는 인상을 남깁니다. 그들은 우아한 기모노나 유행의 사무실 스커트를 입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낡은 스웨터와 헐렁한 트랙 팬츠, 그리고 확실히 더 나아 보였던 신발들을 신고 있죠. 그들은 사무직 종사자들처럼 급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치 매일의 삶의 부담으로 각 걸음이 무겁기라도 한 듯이 천천히 이동합니다. 이곳의 여성들은 좀처럼 미소 짓지 않지만 미소를 지을 때면 잊지 못할 순간이 됩니다. 자원봉사단체로부터 무료 식사를 받는 노인이거나 길거리의 국수 가게에서 오래된 친구를 우연히 만났을 때일 것입니다. 그들은 많은 말을 하지 않으며 화려한 표현도 필요치 않습니다. 작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아는 눈빛을 교환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삶의 무언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시부야나 긴자의 젊은 여성들이 완벽한 인스타그램 사진을 위해 몇 시간씩 화장을 하는 반면 이곳에서는 거울조차 사치입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매일을 어떻게 살아남을까 하는 것입니다. 도쿄에서 수다스러운 여성을 찾고 싶다면 신주쿠의 고양이 카페나 바에 가보세요. 하지만 사냐에서는 여성들이 종종 조용합니다. 작은 식당에서 따뜻한 수프를 천천히 마시거나 인도에 앉아 다음 끼니를 위해 동전을 세고 있는 모습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가난 속에서도 분명히 일본적인 습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무료 식사를 받기 위해 깔끔하게 줄을 서고 작은 물건을 받아도 감사의 인사를 합니다. 혼란이나 싸움이 없습니다. 가장 어두운 상황에서도 그들은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조용한 품위를 지킵니다. 이러한 점은 정말 이상하면서도 아름답습니다. 가장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그들은 일본인임이 틀림없는 우아함을 유지합니다. 낡지만 깨끗한 기모노를 입은 노인 여성을 보거나 좁은 방에서 작은 거울로 조심스럽게 머리를 빗는 소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갖고 있지 않지만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방식으로 조금의 품위를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은 가장 진정한 사람들로 화려하지 않지만 깊은 감정과 진실성을 지닌 일본을 살아있는 증거로 보여줍니다. 일본의 빈민가 거리들은 가난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생기 넘치는 에너지 간의 이상한 대조 때문에 호기심 많은 여행자들을 끌어들입니다. 도쿄의 중심가가 눈부신 네온 사인으로 유명하다면 카마가사키나 사냐와 같은 장소들은 다채로운 그래피티로 덮인 벽을 통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쾌한 애니메이션 캐릭터부터 과감한 반체제 슬로건까지 다양한 것이 담겨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비록 이곳이 빈민가임에도 불구하고 거리 예술이 일본의 다른 많은 동네들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아마도 아무도 스프레이 캔을 집어들고 칙칙한 회색 벽을 화려한 걸작으로 바꿀 때 불평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일본 빈민가의 집들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준다. 자동 욕조나 첨단 변기가 있는 멋진 아파트는 찾아볼 수 없다. 대신 사람들은 배송용 컨테이너, 나무 상자, 심지어 전봇대에 묶인 방수포로 만든 임시적 거처에서 살아간다. 일부 주민들은 창의적인 방법을 찾는다. 종이 상자를 낮에는 접고 밤에는 펼치는 이동식 아파트로 변형시키기도 한다. 인도에서는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공동 공간을 찾아볼 수 있다. 부식된 밥솥 옆에는 덮개 없는 팬이 있고 두 개의 기둥 사이에 줄에 걸린 옷들이 있으며 사람들은 마치 세계 챔피언십 결승전처럼 나무 테이블에서 중국 체스를 두고 있다. 그리고 이곳의 길거리 식당은 잊을 수 없는 경험이다. 때때로 단순한 게스버너가 인도에 놓여져 있으며 중년의 남성이 조심스럽게 말린 생선을 튀기고 플라스틱 컵에 사케를 붓고 있다. 메뉴는 아주 간단하다. 흰쌀, 장아찌, 어쩌면 미소국 한 그릇. 하지만 이곳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이미 잔치이다.
만약 빈민가가 우울하다고 생각한다면 노인들이 오래된 라디오 주위에 모여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엔카 노래를 부르는 밤에 와보라.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미소와 일상적인 이야기, 그리고 놀라운 생명력이 존재한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볼 기회가 없는 세계이다. 비록 가난하지만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며 종종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일을 수행합니다. 독특한 직업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일본의 빈민가에는 경제학자들도 분류하기 어려운 생존 역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캔 수거가 있습니다. 단순히 재활용품을 주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경쟁적인 전략 게임입니다.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파티 후 남겨진 맥주 캔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일부 노인들은 정기 고객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작은 바에서 빈 캔을 아침 일찍 수거하도록 마련해둡니다. 그리고 캔 수거뿐만 아닙니다. 대기줄 서기와 같은 독특한 일자리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인내가 미덕인 나라에서 일부 빈민가 주민들은 유명한 라멘 가게에서나 최신 애플 제품 출시 때 부자를 위해 줄을 서서 살아갑니다. 시급 약 10달러, 운 좋은 날에는 거의 100달러를 벌 수 있어 신중하게 쓰면 일주일 내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밤에 빈민가 가장자리에 있는 작은 바를 확인해 보세요. 여기서는 단지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돈을 받습니다. 바텐딩 기술이나 공연은 필요 없습니다. 조용히 앉아 고개를 끄덕이며 손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몇 잔의 사케와 관대한 팁을 받습니다. 일본의 빈민가 주민들은 창의성과 빠른 사고, 때로는 순전한 운으로 생존하며 그들에게 자리를 마련하지 않는 부유한 나라에서 살아남기 위해 무엇이든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외국인 여행자들이 일본의 빈민가들을 방문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이 지역들이 의외로 활기찬 동네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궁금하신가요? 일본의 빈민가들은 생활 비용이 매우 낮기 때문에 매우 매력적입니다. 일본의 빈민가에서 생활하는 것은 세련된 도시 중심지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경험을 제공하며 비용 효율적인 생활에 대한 독특한 시각을 제공합니다. 도쿄의 사냐 구역과 같은 지역에서는 개인들이 보통 작고 단독방이나 공유 주거에서 거주하며 월세는 약 270달러에서 달러 450 사이입니다. 이 좁은 공간은 보통 100에서 200제곱피트 정도로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을 위한 공간을 충분히 제공합니다. 전기, 수도, 가스를 포함한 공공요금은 비교적 경제적이며 월 평균 90달러에서 달러 190 사이입니다. 많은 주민들은 이러한 비용을 낮추기 위해 전기기구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의 에너지 절약 습관을 기릅니다. 인터넷 서비스는 제공되지만 일부에게는 사치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기본 요금제는 약 36달러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식비는 자가 요리와 현지 음식점에서의 식사를 결합하여 관리됩니다. 장을 보고 집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데 드는 비용은 월 약 달러 180입니다. 또는 동네의 음식 노점에서 저렴한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가격대는 4.5달러에서 18달러 사이입니다. 이 커뮤니티 내에서의 교통수단은 주로 공공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일반적으로 공공교통 패스에 월 약 85달러에서 100달러를 지출하며 이는 직장이나 기타 목적지로의 저렴한 통근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산 제약으로 인해 헬스장 회원권이나 치과 치료와 같은 추가 비용은 종종 필수품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때때로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의 피트니스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일본의 의료 시스템은 필요시 합리적인 가격의 치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일본 슬럼의 월 생활비는 약 625달러에서 달러 846 사이입니다. 이는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의 평균 생활비가 월 1,700달러에서 2,200달러에 이르는 것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비교는 일본의 덜 부유한 지역에서의 생활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함을 강조합니다. 비록 일본 전반의 높은 생활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러한 생활비로 이곳에 정착할 위향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1을 입력하세요. 아니면 0을 입력하세요. 아래 댓글에 답변을 공유해주세요. 외국 방문객들은 이곳에 오면 신주쿠나 긴자의 화려한 거리와 5별 호텔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슬럼이 매력적인 이유는 그들이 제공하는 독특한 경험으로 이 나라의 전혀 다른 면을 목격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일본 최대의 슬럼인 오사카의 카미가사키에서는 밤에 단 $10의 작은 여인숙을 찾을 수 있으며 이는 이렇게 비싼 나라에서 믿기 어려운 가격입니다. 이 방들은 100평방피트, 즉 9평방미터도 안 되는 크기로 싱글 침대 하나, 오래된 선풍기와 접이식 테이블이 간신히 들어갈 정도의 공간입니다. 하지만 이쪽의 압축된 공간보다 더 기억에 남는 것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한때 일본의 주요 랜드마크를 건설했던 건설 노동자였던 노인들이 모여서 저렴한 사케를 나누며 옛날을 회상합니다. 아침에는 길거리 음식 장수로부터 저렴한 아침 식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멘 한 그릇은 단 $3에 간편한 카레 라이스 한 접시는 $4를 넘지 않습니다. 지역의 벼룩시장은 일찍 열리고 중고옷, 헌신발, 그리고 1990년대의 오래된 전자제품까지 다양한 물건을 판매합니다. 판매자들은 동남아시아 시장처럼 크게 외치지 않고 대신 당신을 조용히 지켜보며 당신이 진정으로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듯한 경험 있는 눈빛으로 다가옵니다. 밤이 되면 슬럼가가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좁은 골목길은 오래된 등불로 밝아지고 주민들이 길가의 바에서 모여 $2짜리 슈츠를 마시며 함께 웃습니다. 거리 공연자들은 생동감을 얻고 누군가는 낡은 기타를 연주하고 누군가는 낡은 벽에 형형색색의 그래피티를 분사하여 생생한 예술 작품으로 바꿉니다. 당신은 심지어 즉흥적인 야외 영화 상영을 목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민들이 하얀 시트를 걸고 오래된 프로젝터를 이용하여 일본 클래식 영화를 재상영합니다. 일반적인 화려함을 자랑하는 도쿄나 역사적인 교토와는 달리 일본의 빈민가들은 역사, 문화, 인간의 회복력이 어우러진 진솔한 아름다움을 제공합니다. 이는 럭셔리를 추구하는 관광객을 위한 장소가 아닙니다. 이는 엽서나 여행 브로셔에는 나오지 않는 일본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며 잊을 수 없는 인간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빈민가에서도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중 하나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카마가사키나 사냐와 같은 지역의 범죄율은 다른 나라의 빈민가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낮습니다. 도난에 대해 걱정하기보다는 길가에 조용히 앉아 책을 읽거나 오래된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는 홈리스 남성을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기술의 존재는 여전히 분명히 일본적입니다. 자동 판매기가 조용한 구석구석에 자리 잡고 있으며 뜨거운 커피부터 캔 라면까지 다양한 것을 제공합니다. 일부 동네에는 비접촉 결제가 가능한 현대식 공중목욕탕마저 있습니다. 순수한 일본식으로 보안이 최우선이며 감시 카메라가 곳곳에 배치되어 있고 경찰 순찰도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미국과 달리 이들은 보통 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본은 소득 불균형에서 자유롭지 않지만 가장 가난한 지역에서도 질서와 청결, 기술에 능숙한 생활 방식 덕분에 이 빈민가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독특한 저소득 커뮤니티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이쯤에서 일본의 빈민가 중 하나에 여행하거나 은퇴할 계획을 그리는 상상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일본의 숨겨진 동네를 방문하기 전에 서류와 비자를 미리 준비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일본의 비자 절차를 이해하는 것은 관광, 은퇴, 0시간 18분 44초, 1000, 18대 47,520 이전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입니다. 미국 시민의 경우 일본은 관광이나 비즈니스 목적으로 최대 90일 동안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나 더 긴 체류나 특정 활동을 위한 경우에는 적절한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일본은 특정 은퇴 비자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예비 은퇴자들은 종종 지정 활동 비자와 같은 대안을 탐색합니다. 자격 요건으로는 일반적으로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안정적인 소득을 증명해야 하며 월 20만엔에서 30만엔 사이의 소득을 권장합니다. 또한 건강보험 가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보증인을 두는 것도 신청을 지원하는 데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은 재정적 안정성과 건강보험 증명서를 포함한 필수 문서를 가까운 일본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제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처리 시간은 다를 수 있으므로
예정된 이사 날짜보다 충분히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퇴 비자를 소지한 동안 유급 노동에 종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신청자는 체류 기간 동안 스스로를 지원할 충분한 재정적 수단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정 지역,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여유가 적은 동네에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지역 생활 조건을 이해하고 공동체의 존중심을 가지고 통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의 비자 제도를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조사와 이민 전문가와의 상담이 권장됩니다. 우리는 일본의 빈민가에서 살아가는 경험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